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정인 교수,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내놓은 예언들이 꽤 들어맞았기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핫 이슈 출발합니다. 살얼음판 걷는 심정, 지금 청와대나 정부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심정일 텐데 이 과정에서 문정인 교수 또 돌출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 경고장까지 날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라는데 문정인 특보 또 돌출 발언. 자, 어떤 발언인가 보겠습니다. 4월 30일자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의 기고문입니다. 장문의 기고문인데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이게 국내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됐죠. 자, 문 대통령 반응은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 평화체제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화통화를 문정인 특보하고 했다 그러는데 혼선 빚어지지 않게 문 특보님 제발 좀 자제 좀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청와대 발 공개 경고장이 나왔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 학자의 정치적 상상력 도움 위해서 임명을 한 거다라고 애써 설명을 좀 했습니다. 당장 보수 야당에서는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문정인 말대로 이루어졌다. 당장 파면, 해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청와대에서는요 문 특보의 사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내가 학자로서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No. 청와대에서 사전 조율이 없었는지. 그런 거 없다고 우리가. 청와대에 사전 조율 아니 없었습니까?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이래.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라고. 그 정의용 씨.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만. 딱 피고. Joint military training, which is different from exercise, there could be some room for adjustment.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은 한국, 중국이 더불어서 제재를 완화해 줄 수는 있겠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느 언론에는 평화협정이 되는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치 아니하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선언에서도 양 정상 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문재인 특보 주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확실히 청와대와 여당 화들짝 놀란 듯한 모습입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했거든요. 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문정인 특보 그리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네,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예.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예. 사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족. 쉽게 말해서 지금 요리를 아주 잘해놔서 지금 예. 평가가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러면은 활용 점정이 돼야 되는데 예. 오히려 한마디 더 하게 되면 예. 그게 아니라 화사첨족이 됐다는 거죠. 이제 뱀을 그리면서 있지도 않은 발을 그려놓으면 지금 눈을 그려야 될 때 지금 쓸데없는 뱀발을 그려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있지도 않은 발을 그려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리어 일을 잘못되게 하는 거죠. 있지도 않은 걸 그려놓으면. 근데 있지도 않은 걸 그려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오늘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철거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예. 혼선을 빚지 말라 이렇게 사실상 경고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를 예.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려를 설마 했는데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건데 혹시 청기누설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 어떻든 저는 이 문정인 특보는 지금은 해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놀랐으면은 여당 대표까지 오늘 회의 때 아주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 근데 뭐 문정인 교수가 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타이밍이나 시기 이런 문제는 예, 좀 제쳐놓고 예. 평화협정 체제가 이 정립이 되고 나면 예.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흔들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구 주둔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예. 중국의 팽창이나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예. 최소한의 균형추가 주한미군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 또 철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예. 주한미군 자체가 남북의 이 평화협정에 걸림돌도 될 수 있고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에 있어서의 위협도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의 기본적인 전쟁 위기를 없앨라 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양측의 입장이 각각의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근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되고 국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도 토론해야 되는데 지난 70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존재 자체가 주한미군을 놓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성역화되고 금기시되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저 문제를 꺼내면 빨갱이 주사파 종북 좌파로 몰고자 하는 이러한 이 보수 성향의 농객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태도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왜 의제가 상정이 되면 그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억압을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느냐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러한 논의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정치 논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돌출 발언이라니요. 저게 어떻게 돌출 발언입니까? 그리고 문정인 교수가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다 속속이 현실화됐습니까?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학자는 현재를 놓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학자 아니에요.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이지 저 양반이 무슨 교주도 아니고 오다 때려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들을 갖다가 착착 수용하고 김정일이한테 오다 때려가지고 10년산 얘기하고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속속기 현실화라는 표현이나 돌출 발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양무석 이사장께서는 이 주한미군의 이제 거치죠. 거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한미군의 이 문제를 향후에
어떤 논의의 장에서 꺼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청와대와 좀 맥이 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청와대 예. 입장에서는 현재 예. 그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구체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딱 두 가지죠. 예. 하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6.15 회담 과정에 있어서 예. 주한미군의 그 주둔에 대해서 그 동의를 했다라는 예.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속에서 예.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예. 상당히 꺼내기 힘든 디테일의 악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그동안에 주사파라고 공격했던 보수 세력들이 그 최종적으로 남북 간의 협상의 마지막 결론은 주한미군 철수일 것이다. 예. 그래서 남쪽에서 그 이 협상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토론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뭔가의 그 핵폐기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예.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전단계다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빨갱이 또는 친북, 종북으로 몰아왔던 논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 프레임에 또 한 번 이 문제가 탁 튀어오르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 엉뚱하고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예. 이 논쟁을 또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들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게 자제를 요청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님. 어떻게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아니, 그림 설명부터 하면요. 예. 우리가 이제 김장김치 있죠. 예. 김장김치가 숙성되기 전에 예. 이렇게 열어서 먹어보면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돼요? 좀 떫죠? 날 냄새가 나죠? 예. 안 익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숙성되면 진짜 맛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예. 현 정부에서 아마 숙성돼서 익은 김치가 아닐까. 오. 그런데 그것을 이 문정인 이 할아버지가 예. 먹고 싶어서 먼저 열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일정에게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예. 천기누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아직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 주한미군 이야기는 아직 미성숙된 거라는 거죠? 미성숙됐지만 반드시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나중에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나중에는 어떻게든 예. 이거 갈 것이다. 네, 조금 아까 이제 이 양문석 예, 소장 예. 얘기했듯이 예. 그거 왜 얘기 못하냐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그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얘기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6.25 경험도 있고 예. 현재 사실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도 있고 예, 예. 북한이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지금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요지는 뭐냐? 예. 현 정부의 프로젝트에 있지 않나 주한미군 철수는. 근데 숙성이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아마 문정인 특보가 미리 열어 제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 예. 그 이유는 이래요. 우리가 지금 몇 달 전만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소위 말하면 핵 동결과 한미 훈련 축소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남북 간 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이 문정인 특보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과거에 사실 문정인 예. 특보가 여러 가지 남북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뭐 현실화된 지금-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긴 근데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다 현실화됐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예는 안 되는데 이거가 뭐냐면 그 당시 이분이 이 얘기할 때만 해도 예. 그 국민 여론이 뭐였어요? 무슨 소리냐? 동결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그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죠. 얘기가 나왔고 얼마 지나서는 뭐 실제로 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주 지금 얘기했듯이 핵 동결과 한미훈련 네.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하게 놀라운 예측 능력이 아니라 예. 이분의 발언 자체는 상당히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혹시 저는 학자로서의 어떤 전망 능력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학자가 예. 특별한 입장을 가진 학자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게 또 제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좀 아까 그 김광덕 국장도 얘기했듯이 청와대에서도 네.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평화협정의 문제가 아니지
한미 동맹의 문제하고 연관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자체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잠깐만 여기 저희가 판넬 준비했는데 정확한 얘기 이렇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그렇죠. 평화 체제와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의 해석은 뭐냐면 평화 체제 다시 말하면 평화 체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뒤집어 보면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의 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해서 이분 얘기는 사실은 천기누설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양무수 의장께서 긴급 발언 요청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그 특사단이 내려오고 있고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고 있고 북한의 선수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미 군사 훈련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은 말 그대로 평화 모드를 깔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행위지요. 두 번째, 당연히 이 주한미군 철수도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천기누설입니까? 기본적인 상식에 있어서 당연히 이러한 평화적 체제가 구축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의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차명희 전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이야기하고 차명희 그 의원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정인 교수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천기누설입니까? 나 좀 상식적으로 좀 얽어매고 엮어매고 천기누설 하려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론 요청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김영주 전 의원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철수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저렇게 해석한다는 건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차 의원처럼 얘기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청와대 프로젝트다. 이것도 방금 바로 직전에 우리 청와대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고 분명히 청와대가 그냥 부인을 한 셈이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시고 대변인을 통해서 또 임종석 비서실장도 얘기하는 것을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해석한다는 전 바람직하지 않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 속에는 두 가지가 흐릅니다. 문정인 교수가 사실은 한국, 중국 또 일본, 미국에 다 능히 응한 국제정치학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 또 실제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한미 간 남북 간의 의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평화협정이 됨으로써 동북아 전체가 새로운 안보의 토론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하고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전 정권에서 전작권을 도로 갖다 바치는 그게 주권 국가냐. 정말 창피한 줄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현재 문 대통령이 도로 철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주권자를 대표하는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입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거하고 주한미군 철수 부분은 전혀 다른데 억지로 그걸 아마 주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여당을 사실 문특보가 좀 곤란하게 한 거거든요. 현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한번 학자로서 앞으로 이것이 이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예를 들면 북미 회담이 잘 되고 또 일북 간의 관계가 또 한미일 중 다 같이 논의가 잘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를 왜 못 합니까? 자,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해도 돼요? 그것은 주권자의 우리 국민과 우리가 결정할 문제죠. 모든 일이 지금 주권자의 의도가 결정하는 문제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패널 토론을 뭐하러 합니까? 본인의 생각이 뭐냐예요. 본인의 생각을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질문을 좀 봐주셨는데 뭐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주한미군 철수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같이 철수하자 그러면 철수하는 것이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럼요.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혁신 변호사.
그 용산에 미군이 있잖아요. 예. 그 용산에 외국군이 주둔한 건 미군이 처음이 아니고요. 청나라부터 용산에 주둔을 했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식민지가 되니까 예. 일본 군대가 용산에 주둔을 했고 예.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일본군 기지를 지금 미군이 쓰고 있다가 철수했다가 6.25 때 이제 미군이 다시 참전을 하면서 지금 용산 기지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4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근거로 그 4조의 그 미군의 육해 공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조약 4조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조항이 필요하다. 예. 그게 유명한 소파거든요. 소파는 67년도에 체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소파에 보면 2조에는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4조에는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이 돼가지고 용산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다 내려가게 될 겁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협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종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6.25를 갖다가 배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한미 상호 조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조문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읽어보고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6.25와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그 배경이 6.25이기 때문에 평화협정하고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정확한 그 법적으로는 정확한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은 한미 동맹에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객관적으로 미국한테 더 이익이 되나 우리나라한테 더 이익이 되나 우리가 60몇 년 동안에 더 많은 이익을 누렸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상호 방위 조약 6조에 보면은 당사국은 언제라도 나가달라 이 조약을 깰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 조약 상대국한테 그 조약을 이제 종지하겠다, 표현은 종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지하겠다라고 말하고 1년 뒤에 이게 그 조약이 없어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사실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주둔하는 이익이 크고 한미 동맹의 이익이 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사실 가능한 이야기고 그것이 현 정권의 최고 수뇌부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법 조문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노영희 변호사. 일단 저는 문정인 특보가 자꾸 이런 식의 발언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특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수라는 그런 생각에서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들에겐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논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단계에 올라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국방위원장인 김정은 사이에서 사실은 조율하느라고 매우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함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트럼프나 뭐 미국이나 여러 그 세계 나라의 정서를 함부로 다치게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도 주한미군 주둔하면서 계속해서 방위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보고 방위비 분담해야 된다고 해서 열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연히 합의하고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은 그럴 시기는 아니니까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말씀들 하셨는데 아무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은 특보가 너무 대통령한테 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